유럽중앙은행이 10번째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막바지까지도 금리 인상인지 동결인지 팽팽한 예상치를 겨루고 있었는데 그래도 25bp 금리 인상이 약 63%의 예상치를 보이면서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은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온 발표가 더 의미가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돼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적시 복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유럽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이번 25bp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 고금리 상태의 유지가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기여할 것이란 발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번 달에 대한 금리 인상은 동결로 갈 거라는 이런 독보적인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어제 발표했던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웃돌면서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한 차례가 언제가 됐건 이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이런 긴축적 통화 정책이 비록 암호화폐 시장만의 호재가 지금은 없지만 긴 횡보장에 잠깐의 숨통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브러리가 SC와의 ABC 토큰 미등록 증권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거 다들 아시죠? 존 디튼 변호사가 이 항소에 대해서 나오미 브로웰이라는 이 법정 조언자를 대신해서 항소법원에 출석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라이브러리와 SEC 소송에 애초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적은 이런 판사와 그리고 소송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이런 라이브러리로 인해서 원래 판결보다 더 이 라이브러리가 참패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존 디튼 변호사가 소송 중에 지금 한 차례 구두심리에 참석을 해서 이 소송 쟁점에 대해서 지금 법정 논리와 함께 부각을 함으로써 그나마 최종 판결 수위가 그래도 이 정도에서 그친 겁니다. 어쨌든 라이브러리에 이런 어떤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항소를 할 수 있게 된 건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하지만 존 디튼 변호사가 법정 조언자를 대신해서 출두하게 된 거는 매우 의지가 되는 일이고요. 또 라이브러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정리해서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무조건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토큰의 명확성은 라이브러리와 리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판이 될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소인 만큼 좀 이 소송 관련해서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원칙적인 암호화폐 증권 유무 관련 문제를 풀고 또 SEC의 관할권 욕심을 약화시키는 것, 이 두 소송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은 리플에 의해서 사실 어부지리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협력을 이 두 회사에 아끼지 않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베인 캐피털 규제 책임자가 100만 달러 이 민사상 벌금으로 SEC와 합의한 스토너 캣2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러한 회사들이 SEC를 법적으로 대항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당하고 있는 건데 리플은 규제기관과 맞서서 싸우기 비교적 적합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회사에게도 권위를 통해서 벌금을 받아내는데 SEC가 리플에게 거는 기대가 지금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과 SEC의 합의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EC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지금 방만하게 쓰고 있는 이런 법률적 비용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또 이런 예산적인 제한도 당장 이뤄내기 힘들고 의회 합의가 있어야 되는 만큼 또 그 어느 때보다 방관자처럼만 보고 있는 기타 암호화폐 설립자들 또는 프로젝트들 지금 다 같이 합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TX 자산을 다시 2차 시장에 재판매하는 게 이 연방 판사에 의해서 승인된 사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을 이렇게 2차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것에 연방 판사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그런 판매가 합법적이고 또 SEC 등록 요건을 면제한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이 마약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만약 불법적인 마약의 경우 압수한 이후에 다시 재판매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시를 들면서 디지털 자산의 2차 시장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종목이나 현재 시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